최영이 조일신의 난을 진압하고 9년 후인 1361년 10월 20일 고려는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는 대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10만 대군의 홍건적이 압록강을 넘어 고려로 쳐들어온 겁니다. 진짜 위기네. 자, 이 홍건적이 개경 근처까지 다가왔다는 소식을 들은 공민왕은요, 수도 개경을 버리고 안동으로 피난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게 공민왕이 떠나고 5일 뒤 결국 고려의 수도 개경은 함락됩니다. 와, 10만 명이니까. 네. 그리고 얼마 후 공민왕에게 그 함락된 개경의 소식이 이렇게 전해집니다. 수개월 동안 진을 치고 머물면서 남녀 백성들을 죽여 구워 먹거나 임신부의 유방을 구워 먹는 등 온갖 잔악한 짓을 자행하였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들은 또 공민왕은 얼마나 또 가슴 아프겠어요. 자기는 피난 슬프지. 갔는데. 그렇죠. 자, 바로 이렇게 고려가 무너져 가고 있는 이때 두 영웅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겠습니까? 최영. 이성계. 이성계. 오늘의 주인공인 두 인물, 최영과 이성계가 함께 전쟁터로 나선 겁니다. 바로 이 전투가 역사에 기록된 최영과 이성계가 협력한 공식적인 첫 전투였던 겁니다. 교수님, 그 이성계는 어떻게 이 전투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예, 사실은 이제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기 5년 전이었던 1356년에 이 공민왕이 단원 개혁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목표 중에 하나가 쌍성 총간부를 탈환하는 거였는데요.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있던 이성계 아버지 이자춘이 원나라를 배신하고 고려 쪽으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이후에 이자춘이 동북명 병마사사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경 탈환 작전에 자연스럽게 동북면은 요청을 했을 것이고 이성계는 그 요청에 따라서 탈환 작전에 참여를 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62년 1월 18일 동틀 무렵 최영과 이성계를 비롯한 고려군은요 20만 명의 군대를 나눠 사방에서 개경을 포위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때 가장 먼저 적진을 향해 돌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가 막 들려온 거예요. 이성계가 휘하의 친병 2,000명을 거느리고 용기를 내어 공격하여 먼저 성에 올라가 적을 크게 격파하였다. 자, 동현 씨 기억나십니까? 이성계 곁에 누가 있습니까? 저기 그 부는 사람들 저기 가별초? 오, 야, 예, 처음에 옛날에 했었잖아요. 예, 부는 거. 예, 맞아. 맞습니다. 이성계가 가별초 2,000여 명을 이끌고 선두에서 싸운 겁니다. 와, 이 이성계의 이 용감한 모습에 고려군의 기세는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집니다.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거 인정해줘야 돼. 그러니까. 인정하죠. 최영은 그 기세를 몰아서요 바로 진격합니다. 고려군은 이날 약 10만 명의 홍건적의 머리를 베고 전투에서 당당히 승리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최영과 이성계는 경성수복 1등 공신이라는 훈장을 받게 됩니다. 이광 씨, 최영은 이렇게 젊은 그 이성계의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주 뿌듯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고려에는 항상 북에서 쳐들어오는 적들, 남에서 쳐들어오는 왜구들 이걸 항상 최영 장군이 혼자서 다 했잖아요. 하나 천군만마를 얻은 협력자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이도 거의 19살 차이 나니까 야, 얘가 이제 앞으로 나를 뒤을 인재다. 얼마나 듬직한 내 아들같이 느껴지겠어. 왜냐면 저게 그 2,000명을 데리고 용기 내서 들어갔다는 거는 이게 젊으면 또 패기거든요. 그렇죠. 그냥 들어가는 거거든. 일단은 격파하려고. 선두에서. 나다시도 그럴 수 있죠?
저는 이제 최영 먼저 이렇게. 여기 20만 중에 제일 뒤쪽에서 예. 1998명째 제가 이제 그때 먼저 보내는 거죠, 최영을. 그런데 공민왕은요 곧바로 개경성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다시 가져왔는데. 이게 다 너무 폐허가 됐나? 그렇죠. 쓸 곳이 없었구나. 그렇죠, 맞습니다. 진정비해야지. 3개월 동안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홍건적의 침략으로 개경성이 모조리 불타버렸거든요. 결국 공민왕은요, 그 개경 근처 흥왕사라는 절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1363년 윤 3월 1일 새벽 4시 공민왕이 머물고 있던 흥왕사에서 끔찍한 비명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문지기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졌고요. 곧 50여 명의 괴한이 절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괴한들의 목표 오직 하나, 바로 고려의 왕 공민왕을 시해하는 거였습니다. 이 난을 일으킨 인물은요, 공민왕의 최측근 중 한 명이었던 김용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교수님, 공민왕의 최측근 김용이 난을 일으킨 이유가 있겠죠? 당시에 이제 원나라 내부에서는 공민왕을 폐위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용이 아마 원나라하고 내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을 새로 갈게 되면 본인이 최고 권력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민왕 최측근들 안 좋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원나라의 측근들이 항상 그 공민왕 주변에 네. 항상 있었던 거야. 숨어 꿈틀꿈틀 있었던 거야. 숨어 있었나 봐요. 습격을 알아챈 공민왕은요, 재빨리 도망쳐서 밀실에 숨습니다. 그리고 이때 공민왕의 아내 노국공주가 공민왕이 있는 밀실 앞을 지키면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자, 이 반란군 과연 노국공주를 뵐 수 있었을까요? 못 빼죠. 아유, 절대 못 빼죠. 큰일 나죠. 네. 원나라 공주 출신의 노국공주를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어떡하지? 자, 그런데 이때 꽝! 하고 문을 부수는 소리가 누군가 등장합니다. 자, 이 남자의 정체 과연 누굴까요? 최영은 변란이 일어났다는 것을 듣고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가 적을 쳐서 그들을 모두 죽였다. 바로 최영이었습니다. 야, 최영은요, 순식간에 반란군을 무찌르고요, 이번엔 목숨을 빼앗길 뻔한 공민왕을 구해낸 겁니다. 계속 구해주네. 자, 그렇다면 이 흥왕사의 난을 진압한 이 최영, 공민왕이 어떻게 바라볼까요? 아니, 당연히 자기의 최측근이 계속 반란을 일으키니까 공민왕 입장에서는 믿을 사람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위기의 순간마다 그야말로 최영이 등장해서 자기를 구해주니까 공민왕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신뢰도가 계속 쭉쭉 올라가겠죠. 아유, 제일 큰 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끼는 것을 다 주고 싶을 거야. 이후 최영은요, 공민왕의 목숨을 구한 공을 인정받아서 대통령 경호실장과 비슷한 판밀직사사에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영이 공민왕이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고려 왕실의 검으로 우뚝 선 순간이었던 겁니다. 남원. 우리 갔다 왔던 곳이에요. 네네네. 이거 봤잖아요, 우리. 알죠. 그죠? 아니, 이렇게 붉은색이네요? 빨갛게 물들어서. 히바위. 히바이. 야, 이름도 무섭다. 아, 지금도 저러나? 신기해. 저게 왜 지금까지 빨갛지? 자, 영상 속 이 장소 익숙하시죠? 우리 다녀왔던 곳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럴 때 봤던 거.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 네. 벌거벗은 한국사 1회 때 만났던 전라북도 남원에 위치한 피바위입니다. 이 성게가 무찌른 왜구들이 어찌나 피를 많이 흘렸는지 왜구의 피가 물들어서 바위가
빨갛게 야.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도현 씨, 이 전투, 이 유명한 전투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자신의 전투요. 아니 너무 유명한 전투예요. 당신의 전투요. 너무 전투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전투를 다 기억하진 않는데. 저 무슨 전투였지? 한 글자 말이죠, 한 글자만. 황산? 이거 예전에 저희 일화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황산 전투. 황산 전투, 황산 대첩.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1380년 왜구가 다시 고려로 쳐들어오자 우왕은 남원으로 이성계를 보내죠. 당시 기록에 따르면요, 고려군과 왜구의 수는 약 10배 정도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성님에 먹지 말라. 정신줄 놓지 말고 모두 나만 따라오라. 장관, 고객이다. 소리게.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치열한 전투. 결국 이성계는 10배가 넘는 숫자의 왜구들을 모두 무찔러 버립니다. 이때 도망치는 왜구의 비명소리가 1만 마리 소의 울음소리 같았다고 합니다. 처절했네요. 아유, 그러니까요. 이 황산 전투를 계기로 이성계는 고려의 국가적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성계의 엄청난 활약성과 승전보 고려 조정에도 전해집니다. 최영은요,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온 이성계를 위해 성대한 연회를 베풀죠. 연회에서 최영은 이성계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고려가 다시 일어난 것은 이번 전투의 승리 덕분일세. 공이 아니었다면 이 나라가 장차 누구를 믿겠는가? 고맙네. 고마워. 감사합니다, 장군. 이야. 네, 이 최영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본 앞에서 이성계를 확실하게 인정을 해준 겁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최영이 이성계를 인정했다라는 건 어느 정도의 의미였을까요? 사실 이제 이성계가 이 동부면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중앙정계에 있는 귀족들은 이성계를 좀 무시를 해왔던 거죠. 근데 이제 최영이 손을 잡고 이렇게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중앙정계 내에서 무시당할 일이 없어졌다. 그야말로 중앙정계에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도당에 들어오게 되었으니 이제 내가 100만 대군을 얻은 기분일세. 과찬이십니다, 대감. 도당에서 보세. 자, 이렇게 전우였던 두 사람은요, 중앙 정계에서 둘도 없는 돈독한 사이가 됩니다. 대단하네. 네. 자,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1388년 어느 날 밤, 누군가 최영의 집을 찾아옵니다. 누군가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최영은 깜짝 놀라 버선바로 뛰어나가죠. 최영을 헐레벌떡 뛰쳐나가게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성계? 아니지. 달빛 아래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바로 최영의 주군인 우왕이었습니다. 왕이 왔어요? 네. 야심한 시각에 찾아온 우왕은요, 최영에게 이런 비밀스러운 명령을 내립니다. 우왕이 최영과 이성계에게 명하여 군사를 배치하여 궁중을 수비하게 하였다. 이거 무슨 의미예요? 궁중을 지키게 했다는 거죠. 누구랑 누구한테? 최영과 이성계. 그러니까 한 명 아니고 두 명으로. 오른팔 왼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뒤이어 우왕은 최영에게 군사를 모으라고 명한 진짜 속내를 터놓습니다. 궁궐을 안전하게 수비한 다음 나머지 군사들을 이끌고 임경미, 염은방을 잡아들이시오. 즉 우왕이 최영에게 밀명을 내린 겁니다. 왜요? 임견미 영웅방 하면은 최고의 실세였고요. 그 위에 바로 또 그 실세인 이인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님. 이래가지고 정치를 하실 수 있겠소? 그러니까 임견미 영웅방 하면은 이인임의 어떻게 보면 왼팔 오른팔이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이 건문 세족들의 힘들이 아주 그냥 하늘을 찔렀습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빨리 제거해야 나라가 안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큰 임무를 하명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왕은 최영에게 이성계와 의기투합해서 임겸이와 여몽방을 숙청하라는 엄청난 임무를 맡긴 겁니다. 그건 이제 임견미하고 영웅방이 이인임의 수족이잖아요. 지금. 결국 수족을 잘라낸다는 건 이인임을 친다는 이야기인데 이인임은 당시 권문세족의 대표이면서 명문 가문이기도 하거든요. 잘못하면 정치적인 역풍을 맞아서 최영 자신이 숙청당할 위험에도 처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최영은요, 뭐 어떤 질문조차 하지 않고 어떤 의심조차 하지 않고 왕명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리고 최영은요, 거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가장 믿을 만한 조력자 누구? 이성계. 네, 이성계와 함께 즉시 군사를 일으킵니다. 최영과 이성계는요, 이님 신복들의 집으로 군사를 보내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님의 신복들은 속수무책 체포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사건에 연루되어 재산을 몰수당하고 처형당한 권문세족의 무리가 10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와, 엄청났네요. 신복들을 한순간에 잃은 이님 역시 모든 권력을 빼앗긴 채 유배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최영은 이성계와 의기투합해 단 하룻밤 만에 우왕의 10년 묵은 체종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준 거죠. 결국 두 사람은 이님 일파를 몰아낸 후 고려 조정의 양대 산맥으로 자리 잡습니다. 두 사람은 전쟁터를 휘젓던 전후에서 이제 정치적 동지로까지 발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후 최영과 이성계의 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두 사람의 사이를 엿볼 수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이성계를 시기 질투한 한 사람이 우왕 앞에서 이성계를 아주 신랄하게 헐뜯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최영이 잔뜩 분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공은 국가의 주석이다. 일조에 큰일 있으면 누구를 시켜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성계는 국가의 제일 중요한 돌이다. 어. 그러니까 큰일 있으면 누구를 시킬래? 너희들이 할 것이야? 너희들이 할 것이야? 아무도 안 할 거잖아. 이 사람밖에 없어. 그렇죠. 최영이 모함당하고 있는 이성계를 적극적으로 두둔하며 도와준 겁니다. 게다가 최영은 즐거운 연애를 열 때마다 이성계를 초대하며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나물과 다른 반찬을 준비할 것이니 그대는 고기 반찬을 준비해 오시오. 도시락 같이 먹는 거네. 와, 그렇지. 근데 비싼 거를 갖고 오라 그러네. 야, 나물은 본인이 하고 비싼 거는 이성기한테 시키고. 돈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셨어. 큰 뜻이 있군요. 사실 친구 집에 놀러 갈 때 맛있는 음식이나 선물을 싸들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당시 최영이 육식을 좋아하는 이성계에게 맛있는 고기 반찬을 가지고 놀러 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영과 이성계는 사적인 자리에서 함께 어울릴 정도로 허물없는 관계가 된 겁니다. 사이가 너무 좋네요. 거의 뭐 가족이죠. 어떻게 보면 가까운 이웃 사촌이 어떻게 보면 친척보다 더 가깝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가까운 사이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처럼 최영과 이성계가 친분이 두터웠다는 이야기는요. 야사인 연려실 기술에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